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또 한 달이 지났죠. 네, 그동안에 머리도 엄청 많이 기르지 않았나요? 제가 약간 월간지처럼 한 달에 한 번 설명을 드리려고 4월에는 꼭 오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점점 늦어지는 이유를 변명해보자면 복학을 했고, 개강을 했고, 과제가 넘쳐나고,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뭐 시험도 보고, 네, 지금도 사실은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어서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호다닥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짧고 굵게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하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에서 4월 2달 동안 샀던 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근데 한 가지 유의해 두실 점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책을 좀 안 산 기간이 좀 됐던 것 같아요. 한 2달? 짧은가요? 어쨌든 그동안에 제가 사놨던 책들을 먼저 읽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제가 3, 4월에 사는 책들은 대부분 저의 교재입니다. 교재이거나 참고문헌이어서 사실은 조금 매니악할 수 있다. 조금 더 마이너스럽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책들은 아마 철학 쪽 그리고 사회학, 인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설명드리는 소설집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장편소설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리는 책들은 그런 다양한 약간 교양에서 조금 더 깊게는 학문적인 책들이 많을 거라는 거 미리 예고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즘 관심이 있어 하는 참고문헌이라든지 아니면 써야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애도에 관한 글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뭐 학술적 에세이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하나의 글을 완성하는데 너무 많은 참고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책을 좀 많이 샀던 달이었어요. 제가 집중했던 주제가 애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혹시 제가 추천드린 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애도에 관한 글들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작은 단어처럼 보이는 애도 있죠. 요 2글자짜리가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을 괴롭힙니다. 한 학자의 말로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저도 많이 골머리를 앓고 제가 쓰고 싶어하는 건 문화평론이지만 그걸 위해서 너무 많은 개념들을 공부해야 해서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소개해드릴 책이 많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애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선택했던 것이 그리고 모두가 선택하는 것이 바로 프로이트에 관한 애도와 우울증이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들어간 책이 있어요.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프로이트 전집 중에 하나로 나온 열린 책들의 책이고요. 쉽지 않아요. 제가 철학을 그렇게 썩 잘 이해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저도 공부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읽으려고 했던 책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이트가 지금까지 썼던 내용들 중에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에 관한 글들이 번역되어 있는 글이고요. 저는 이 중에서 슬픔과 우울증이라는 그 파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통 애도와 우울증으로 번역하는 그 논문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봐야 하는 일이 있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간단하게 원래 설명을 드리면 안 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냥 정말 압축적으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이트는 애도라는 게 이제 성공과 실패가 가능하다고 본 학자죠. 그래서 결국에 애도라는 것은 무언가 대상을 상실하거나 대상의 부재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인데 그게 슬픔으로도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근데 이 애도라는 걸 실패하게 되면 결국 우울증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 안에 담긴 게 되게 다양해요. 애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실성 뭐 그런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걸 털고 넘어가야 된다. 이제 그 대상을 넘어서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글의 사유의 첫 출발이 바로 프로이트의 애도였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정말 공부하는 단계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전집들 아니면은 진짜 작가의 그런 논문들, 저서들이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정말 철학책의 근본들을 읽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인문학책으로 나온 철학책을 좀 더 많이 읽는 편이었거든요. 개괄이라든지 아니면 쉽게 풀어서 설명한 그런 글들을 많이 읽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은 직접 원본을 해석한 글들을 봐야 되니까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다양한 철학자들의 애도에 관한 사유를 봐야 합니다. 프로이트의 애도에 대해서 점점 발전시키고 아니면 반박을 해나가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안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책들도 샀습니다. 네, 두 번째 책이 바로 그 책인데 프로이트의 논문에 대해서 대화의 형식으로 반박해나가는 철학자로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데리다라는 철학자입니다. 다들 어디서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이죠. 제가 지금 유명한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로 두 번째로 샀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데리다와의 데이트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데리다의 원문은 아니에요. 그 방금 보여드렸던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처럼 원문을 번역한 건 아니고 데리다의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좀 연구하면서 느꼈던 것을 좀 더 쉽게 풀어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약간 개괄에 가까운 좀 쉽게 설명하는 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사유를 조금 더 보고 싶어서 데리다와의 데이트라는 책을 선택했고요. 요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데리다는 이제 프로이트의 애도가 성공과 실패로 나뉘는 게 옳은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애도의 성공도 애도의 실패도 그 어느 것도 좋다 나쁘다로 나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애도는 결국에 끝날 수 없는 것이다,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것,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 우리는 타자와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애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관계의 끝이 뭔지 알고 있죠? 우리는 이 관계의 끝이 결국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사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미 그 순간부터 애도를 시작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제대로 소화시키지는 못해서. 데리다가 말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죠. 환대도 있을 거고 도래할 미래, 투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게 써 있어요. 데리다의 서적 자체가 어려운 서술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 같은 사람은 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고작 학부생 인 저에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책들이 좀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람의 그런 데리다를 보는 관점이라든지 데리다에 설명해주는 게 100% 정설이고 정말 완벽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모든 철학책들 중에서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는 건 좀 인문학적으로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샀던 책입니다. 그래서 데리다와의 데이트라는 건 이 작가가 데리다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데리다와 데이트를 하는 심정으로 데리다를 대해보라 라는 그런 관점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정확히는 애도와 환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데리다와의 데이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총체적으로 마지막으로 그 애도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돼서, 이거는 제가 다른 교수님의 수업을 듣다가 추천받아서 산 것도 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애도의 애도를 위하여 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애도에 대한 애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책인데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는 편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현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도작적 정의가 필요하지만 현 세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포스트의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애도가 행해져야 하는지, 애도는 또 무엇일지, 일단 타자의 애도라는 걸 상정하려면 어쩌면 자신에 대한 자율성에 대한 애도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면서 애도의 애도 이런 단어가 나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포스트 담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철학적 사유, 그리고 애도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발전해 나가는 좀 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책을 보고 싶어서 샀던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설명드렸던 세 가지 책이 모두 너무 저의 사유에 지금 치중되어 있는 책들이에요. 저 정말 참고문헌으로 산 거라서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거라기보다는 애도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조금 약간 꽂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약간 개념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천천히 단계를 밟아 나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선택했던 방법처럼 하나의 유명한 철학
그리고 그 개념을 처음에 제시했던 그런 철학가의 원문을 보고, 그래서 다른 그런 철학 원문을 또 쉽게 설명한 그런 철학책도 보고, 그래서 그런 철학들을 바탕으로 본인만의 또 연구를 해나가는 또 다른 철학자의 내용을 보는, 이런 식으로 점점 점층법처럼 나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책을 보면서 다른 책이 읽고 싶어지는 거.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다면 책을 아마 잘 읽으실 분이에요. 책을 좋아하실 분인 겁니다. 대부분의 이런 인문학이나 철학책에는 하나의 책만 있을 수 없어요. 대부분 참고문헌이 있고요. 대부분 각주에 달린 다른 서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다, 요거까지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책이 또 다른 책을 불러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사유가 좀 깊어지는 경험을 쉽게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면, 아직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좀 집중해서 한번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책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저처럼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사?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한 책을 읽었을 때는 다른 책이 읽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약 체화가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한번 연습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영향을 받은 책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있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작가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다른 책, 이 작가의 다른 책, 아니면 이 책을 읽고 뭐 다른 생각들을 해낸 다른 책,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책은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양한 책을 읽어보고 싶다, 아니면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사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책에서 다른 책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조금 연습해보시거나, 아니면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저도 잘 못해요. 저는 근데 사기만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관심은 생기는데 잘 못 읽는 타입, 그냥 일단 사놓는 타입입니다. 근데 사기만 해도 절반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네 번째 책도 비슷한 책이에요. 이거 요 책인데요. 아도르노의 미학이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15번 덮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고 싶어서 읽는 건 아니고요. 이 미학 이론이라는 게 제가 듣는 수업에서 좀 중요한 이론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언급해 주시는데 꾸준히 이해를 못해서 꾸준히 공부해보려고 샀던 책입니다. 아도르노 아실 것 같아요, 다들. 혹시 문과시라면, 예전에 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뭐 이런 거 해줬던 분들이라면, 아니면 사회문화라도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들어봤던 이름일 텐데, 예술의 자율성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 기억나시나요? 뭐 문화산업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말했던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에 관한 책입니다. 고전이고요. 열심히 공부하려고 산 책입니다. 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많아요. 이런 책들을 샀어요. 이런 책들을 산 달이었습니다. 5번째 책도 비슷해요. 요거는 근데 사실 약간 바이블처럼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책입니다. 서사강의라는 책입니다. 제가 국문과라서 어디까지 이게 바이블로 읽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문학을 읽다 보면 이야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뭐 그런 철학적인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잘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문학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혹은 글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약간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약간 그런 책이에요. 이게 뭐 서사의 보편성이라든지 뭐 갈등 뭐 이런 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서사에서 내포저자라는 그런 개념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등장인물과 서사 속의 자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픽션, 논픽션, 뭐 서사 공간, 서사의 구조, 뭐 동기부여 뭐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써 있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원문적인 철학책, 사회학 책 이런 거라기보다는 정말 인문학적인 책으로 읽으실 수 있는, 문학적 책으로 읽으실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소설이라든지 서사에 관해서 많이 읽어보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고 다른 소설들을 읽거나 서사들을 읽다 보면은 이게 이래가지고 이런 법칙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를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읽는 느낌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찰하면서 책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요건 조금 덜 마이너해요. 요건 읽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책은 제 전문 분야를 그래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죠. 제가 아무리 책을 이런 식으로 샀다 그래도 아무렴 소설을 안 샀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두 권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서희재 작가의 0%를 향하여 라는 책입니다. 제가 저번 하울 몇 월달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하울에서 한번 낮은 해상도로부터 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서희재 작가를 그때 좀 실험적인 시도를 많이 하는 작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저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설명드렸던 게 뭐 바보상자 스타처럼 해시태그를 쓴다든지 단락 사이에 뭐 기호들이 들어간다든지 시대를 전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작품들이 많은 작가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사실 제가 21살 때 서희재 작가의 단편을 처음 읽었었는데 그때는 이해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하울을 할 때도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작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제가 결국 그 소설집을 읽었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서희재 작가의 시도들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얕은 사견으로 말씀드리자면 MZ세대들이 뭔가 공감을 할 수 있을 만한 소재가 많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사는 사람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사유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이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희재 작가의 앞으로의 그런 작품들이 좀 많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더 읽어봐야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서희재 작가의 작품을 조금 더 읽어보고 싶어서 0%를 향하여 라는 작품을 샀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과제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샀던 책이기도 해요. 서희재 작가의 경우에는 최근 동양으로 상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작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조금 더 현재 세대에서 각광받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면 서희재 작가의 작품을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선물 받은 책이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뺐습니다.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네요. 바로 이 책이에요. 도진기 작가의 세계의 잔이라는 작품입니다. 사연이 많은 책이에요. 제가 사실은 편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장르 편독에 있어서 그 중에서 미스테리 추리소설을 잘 못 읽는 편입니다. 조금 저 그런 영화도 못 보거든요. 별로 못 봐요. 그냥 못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군가가 죽고 추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저한테는. 그래서 많이 기피했던 장르거든요. 근데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분이 미스테리 추리 소설을 정말 좋아해요. 꾸준히 영업하고 있어요.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몇 년 내내 제가 응답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이 F가 된다라는 그 소설이 있거든요. 그 시리즈물인데 SM 시리즈인가요? 뭐죠? 어쨌든 그 작품을 처음 접했던 것도 그 친구가 생일날 선물을 해줘서 읽어봤고 그렇게 선물을 받아야만 읽는 장르인데 이번에 제가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그 미스테리 유니온이라는 서점을 갔어요. 추리소설 서점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그 친구만을 위해 갔는데 그 친구가 막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소설 사는 거랑 똑같겠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책을 하나를 건네주더라고요. 너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왜? 이랬더니 넌 이렇게 해야만 읽을 아이라는 걸 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안겨줬습니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2가지 소설 중에 하나를 고민했는데 이 책은 어쨌든 좀 익숙한 소재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3개의 문이 있고 뒤에 염소가 있고 찬지 염소인지 어쨌든 문을 열 때 그 확률 퍼센트 뭐 바꾼다 뭐 여러 가지 들어보셨죠? 그런 소재가 쓰이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런 약간 일반적인 좀 친근한 소재가 있어야 일단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책을 골랐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진구 시리즈라고 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직 다 못 읽었어요. 열심히 읽고 있다는 걸 저 인증하기 위해서 사실 가져온 겁니다. 저 요만큼이나 읽었고 제가 재미가 없어서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추리소설을. 재밌는 거 알아요. 읽을 때도 재밌는데 그냥 손이 잘 안 가게 되는? 그래서 저도 한번 근데 입덕을 하면 엄청 많이 읽을 것 같은 예감이 들기는 합니다. 미스테리 추리소설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그 중에서 국내 소설을 찾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금 익숙한 소재로 조금 더 편하게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친구가 그런 의미로 선물해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왔습니다. 친구는 사실 너가 반드시 추리소설에 관한 것을 영상으로 기획해서 올려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아는 게 없으니까
나중에라도 뭐 게스트로라도 모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열심히 읽고 있어서 데려온 책이에요. 추리소설 특유의 빠른 호흡과 그리고 여러 가지 소재들이 흥미롭게 다뤄지는 게 정말 저에게는 늘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 도파민을 맞는 느낌? 친구는 세계의 잔이라는 작품에 굉장히 많은 하이라이트를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혹시 읽게 되신다면 저를 마케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요. 추리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저에게 많이 소개해주시면 네, 저도 열심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짧고 굵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엄청 길게 설명을 했네요. 약간 근데 이번 영상은 걱정이 되는 게 하울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울일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그것만 봐도 알거든요. 선호하시는 영상만 봐도 제가 특정한 테마를 기획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영상보다는 뭔가 다양한 책들을 많이 사는 모습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달에는 조금 다양하다기보다는 마니아층의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많이 흥미를 가져주실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책들도 색다르고 재미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가지고 최대한 많은 책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전자책까지 이렇게 긁어왔습니다. 벌써 막 벚꽃이 지고 있어요. 제가 저번 달에 분명 개강 기념으로 올렸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영상들이 많이 이제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중에서 좋아해주시는 북클럽 북클럽이 오픈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영상을 빠른 시일 내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을 4월 안에 한 번은 더 만나고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책 많이 들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들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거나 관심 있으신 거 있으시면 늘 댓글과 좋아요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댓글들 읽으면서 엄청 알게 되는 것도 많고 너무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자주 올려야겠죠? 암튼 4월 첫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해볼까 해요. 여러분들도 따뜻한 봄 즐기실 수 있을 때 최대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금방 옵니다.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볼까요? 오늘 기록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